혹시 여러분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2달 전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퇴사해 지금은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한 이유, 그리고 퇴사 후 달라진 점, 마지막으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항공이라는 항공사를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퇴사를 하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직도 가질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투잡을 하기 더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와 퇴사를 함으로써 제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 말고도 주변의 선배들에게도 월급을 물어봐도 사실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사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서 연봉 몇백만 원이 올라간다 해도 실제적으로 월급에서 20만 원에서 50만 원도 못 오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회사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외 그리고 밖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느 회사를 다니는 누구라고 소개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는 제주항공의 누구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 이 정도가 조금 달라질 뿐이었겠죠. 그리고 추후에는 제주항공의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회사의 누군가로 불리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회사를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꼭 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리 퇴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옛날에는 치킨집을 그리고 지금은 카페를 차립니다. 수십 년 동안 회사를 다녀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사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삶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에 팀장님이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결국에 임원이 되면 함께 일한 사람들을 챙기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항공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던 상황이다 보니까 진급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3명이 진급을 못했어요. 근데 팀장이 혼자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팀장님한테 가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퇴사 후 달라진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자유로운 삶은 없습니다. 시간은 분명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내 일이라는 책임감과 또 직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이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번째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전에 회사를 가야 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싫었고 회사 내에서 항상 빨리 퇴근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갈 때면 주중은 또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5일은 스트레스고 이틀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밤에 야근을 하더라도 그게 야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내 일이니까요. 이러한 강제성이 사라진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밤에 해외 축구나 해외 운동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잠을 자고 가야 되니까 이것들을 못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다음에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안 봐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강제로 내가 회사 때문에 이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못 본다라는 생각으로도 더 건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주항공의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꾸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잡을 했기 때문에 투잡이 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왔음에도 항상 제주항공의 누구, 근데 투잡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퇴사를 하고 나니까 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봐야 회사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굳이 회사에서 내가 관련된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아무리 좋은 직무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그런 회사를 다니는 분이더라도 굳이 내가 내 회사에서 내 시간을 쏟아서 이 사람과 굳이 연관돼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실제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 동호회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운동 동호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운동만 할 때는 몰랐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같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퇴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만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를 꿈꾸는 이유는 지금의 급여로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투잡을 진행해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업으로 투잡을 시작했지만 사실 꼭 온라인 사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본인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본인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사를 하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검증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잡으로 매출 1,000만 원을 만들면 내가 퇴사를 하고 나면 매출 3,000만 원, 4,000만 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디자이너라서 정량적인 일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다면 당연히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정량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가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일보다는 정성적으로 평가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시간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는 없어요.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사업이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때 자신이 있다면 퇴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퇴사를 하고 싶다면 안정성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1월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급여를 300만 원 정도 내외를 계속해서 받았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이 300만 원의 급여가 없어진 것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내가 퇴사를 결정하면 300만 원을 잃었는데 그만큼의 일을 내가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매우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바로 이번 달에 수익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다음 달, 그 다음의 달에 나올 수 있죠. 결국에 내가 이번 달에 수익이 아예 없더라도 다음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결국에 500만 원을 평균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1년 동안 결국에 어떠한 일들이 내 수익으로 다가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어렵다면 반년, 반년이 어렵다면 3개월 이렇게 내가 수익을 평가하는 구간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월 급여 얼마 정도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라도 고민이 되고 걱정사항이라면 저는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퇴사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라면 퇴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밖은 지옥이야. 그것도 못 버티는데 너가 밖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밖에서는 경쟁이 당연한 거고 안정적인 삶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꼭 퇴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를 다닌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인데 출퇴근 시간이 불행하고 주중이 불행하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사실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퇴사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엄청 열심히 다니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입사하고 3년 동안은 진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더라도 갑자기 퇴근 때 술자리가 생기면 참석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균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마약 같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약 같은 월급도 내가 퇴사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거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인정욕이에요.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가 열심히 일할 때 일찍 퇴근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 비난했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 정작 저는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저한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과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은 더 많아져요. 반면에 그들은 본인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일찍 퇴근하고 또 투잡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인정욕이라는 것을 꼭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투잡을 하고 퇴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퇴사를 하고 느낀 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퇴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